퇴직 후 절망. 5060대가 피할 수 없는 노후의 충격적 진실. 많은 사람들이 50대나 60대에 접어들면 인생의 황금기를 맞이하리라 기대합니다. 평생 동안 일하면서 쌓아온 경험과 노력으로 은퇴 후에는 여유롭고 행복한 생활을 꿈꾸죠. 하지만 현실은 그리 녹록하지 않습니다. 대다수의 퇴직자들이 경험하는 피눈물 나는 노후의 현실은 전혀 다릅니다. 오늘은 그 이유를 살펴보고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함께 생각해 보려 합니다. 1. 예기치 못한 생활비 압박. 생각보다 큰 돈 문제. 첫 번째로 많은 사람들이 퇴직 후 겪는 충격적인 현실은 바로 생활비 문제입니다. 젊었을 때는 퇴직 후의 생활을 낙관적으로 생각하며 여유로운 노후를 기대하지만 실제로 퇴직을 하면 고정 수입이 끊기게 됩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생활비가 많이 든다는 걸 알게 되죠. 씨는 대기업에서 오랜 기간 일하다가 55세에 퇴직했습니다. 퇴직 후에는 연금과 저축한 돈으로 생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실제 생활은 달랐습니다. 매달 나가는 관리비, 공과금, 식비, 그리고 건강 문제로 병원을 자주 다니면서 약값까지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젊을 때는 눈에 띄지 않던 사소한 지출들이 퇴직 후에는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그 결과 그는 퇴직 후 불과 3년 만에 저축해둔 돈의 절반을 쓸 수밖에 없었고 은퇴 후 여유로운 삶은커녕 빠듯한 재정 상황에 갇혀버렸습니다. 이처럼 퇴직 후에는 예기치 못한 생활비 지출이 계속 늘어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퇴직 전에 충분한 재정 준비를 하지 않으면 은퇴 후 빠듯한 생활에 허덕일 수밖에 없습니다. 돈을 얼마나 모았느냐 보다 퇴직 후 얼마나 지출을 줄이고 생활 방식을 바꾸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로 다가옵니다. 2. 건강 문제. 나이를 막을 수 없는 현실. 두 번째 현실적인 문제는 건강입니다. 퇴직 후에는 더 많은 시간을 여유롭게 보낼 수 있을 것 같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퇴직 이후 건강 문제로 고생하기 시작합니다. 몸이 젊을 때처럼 말썽 없이 유지되지 않기 때문에 건강 관리가 점점 더 중요해집니다. B씨는 퇴직 후 자신의 건강에 대해 낙관적이었습니다. 아직 젊다며 운동도 꾸준히 하고 있었지만 60세가 되면서 갑자기 혈압과 당뇨가 찾아왔습니다. 그때부터는 병원을 자주 가고 매달 건강보험료도 꾸준히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평생을 건강하게 지낸다고 해서 은퇴 후에도 건강할 것이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특히 은퇴 후에는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병원비와 약값은 큰 부담이 됩니다. 노후의 건강 문제는 재정 문제와 맞물려 심각한 부담을 줍니다. 건강을 미리 관리하지 않으면 예상치 못한 병원비가 삶의 질을 떨어뜨리게 됩니다. 그래서 퇴직 전부터 건강 관리에 더 많은 투자를 해야 하고 퇴직 후에는 꾸준한 운동과 올바른 식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3. 사회적 고립. 예상치 못한 외로움. 세 번째로 충격적인 현실은 사회적 고립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직장 생활을 통해 자연스럽게 사람들과 관계를 맺습니다. 매일 출근하고 동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회식이나 모임에서 사람들과 어울리던 생활이 퇴직과 함께 갑자기 사라지게 됩니다. 퇴직 후에는 만날 사람이 없고 일상의 규칙성도 사라지다 보니 심리적인 고립감을 느끼게 됩니다. C씨는 30년 동안 성실하게 직장 생활을 해왔습니다. 직장에서는 팀장으로 사람들과 늘 바쁘게 일했고 인간관계도 좋았습니다. 하지만 퇴직 후 그는 집에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졌고 점점 우울감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회사와 사회에서의 자신의 존재감이 사라진 것 같은 느낌이 들었고 가족과도 대화가 줄어들었습니다. 이 같은 사회적 고립은 퇴직자들이 겪는 대표적인 문제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퇴직 후에는 의식적으로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취미생활을 갖거나 지역사회의 모임에 참여하고 봉사활동을 통해 새로운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것이 외로움을 이겨내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해결책. 현실적인 대처 방안. 퇴직 후 이런 문제들을 겪지 않기 위해서는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째, 철저한 재정 계획이 필요합니다. 퇴직 후 예상되는 생활비와 예상치 못한 지출을 고려해 재정을 관리해야 합니다. 자산을 꾸준히 불리는 것보다 어떻게 소비를 줄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할지 계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건강 관리는 사전에 철저히 해야 합니다. 나이가 들어 건강이 나빠지기 전에 꾸준한 운동과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방이 가장 중요한 투자입니다. 셋째, 사회적 관계를 미리 넓히고 퇴직 후에도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퇴직 후에도 활발한 사회 활동을 유지하면 심리적인 고립을 막을 수 있습니다. 결국 퇴직 후의 현실을 직시하고 미리 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퇴직 전에는 여유롭고 행복한 노후를 꿈꾸기 쉽지만 피눈물 나는 현실을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충격적인 노후를 맞이하게 될 수 있습니다. 퇴직 후의 현실에 대한 충격적인 이야기들을 나누었다면 이제는 그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책을 전문가의 관점에서 깊이 있게 다루어 보는 시간을 가져볼까요? 앞서 언급한 재정 문제, 건강 문제, 사회적 고립에 대한 심각성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이 글에서는 퇴직 후에도 안정적이고 행복한 삶을 누리기 위한 구체적인 대처 방안을 전문가 칼럼 형태로 구어체로 풀어보겠습니다. 1. 재정 관리의 중요성, 자산 관리가 아닌 소비 관리. 많은 사람들이 퇴직 후 겪는 가장 큰 충격은 예상보다 빠르게 줄어드는 예금 잔고입니다. 대부분은 은퇴 후 생활을 어떻게 꾸려갈지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지 않죠. 이로 인해 퇴직 후 몇 년이 지나지 않아 재정적 압박에 시달리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문제를 예방할 수 있을까요? 첫째로, 퇴직 전에 정확한 생활비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이 정도면 충분하겠지 하는 막연한 생각이 아닌 구체적인 수입과 지출을 계산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퇴직 후 고정 수입이 줄어드는 만큼 우리는 지출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집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유지비와 세금이 얼마나 나가는지, 자동차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지 등의 세부적인 항목을 따져 보아야 합니다. 사례를 하나 들어볼게요. 김 씨는 퇴직 후에도 기존 생활 방식을 유지하려 했습니다. 큰 집에서 살고 차도 유지하고 정기적으로 해외여행을 다니는 등 직장에 다닐 때와 같은 생활 수준을 유지하려 했죠. 하지만 고정 수입이 줄어든 상황에서 과거의 생활 방식을 유지하는 건 불가능했습니다. 결국 몇 년 후 그는 집을 팔고 작은 아파트로 이사해야 했고 자동차도 포기할 수밖에 없었죠. 퇴직 후의 삶은 새로운 생활 패턴을 받아들이는 것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돈을 많이 버는 것보다 어떻게 쓰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말이 딱 들어맞는 시기입니다. 둘째, 소비 습관을 철저하게 점검해야 합니다. 노후를 대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과거의 소비 패턴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경제 상황에 맞는 소비 패턴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퇴직 전에는 상대적으로 고정된 수입이 있었지만 퇴직 후에는 그 수입이 확 줄어듭니다. 따라서 소비 절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고정 지출은 최대한 줄이고 불필요한 소비는 철저히 줄여야 합니다. 이때 적정한 예산을 설정하고 소비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를 통해 적은 수입으로도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2. 건강관리 예방이 최선의 해결책. 퇴직 후 겪는 두 번째 현실적인 문제는 건강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은 점점 약해지기 마련이고 이때 건강을 지키는 것은 재정 문제와도 직결됩니다. 건강을 유지하지 못하면 병원비와 약값이 점점 더 큰 부담으로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사례로 박 씨는 50대 후반부터 퇴직 후를 대비해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매일 빠르게 걷기와 요가를 병행하며 건강을 꾸준히 유지한 덕분에 60대가 되어도 큰 질병 없이 활기찬 삶을 살고 있죠. 반면 이 씨는 퇴직 후 건강을 돌보지 않고 자유롭게 지내다가 갑작스러운 허리 통증과 혈압 상승으로 병원을 다니게 되었고 그때부터 재정적으로도 큰 부담을 겪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교훈은 건강을 미리 관리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예방이 치료보다 훨씬 경제적이고 효과적이기 때문입니다. 퇴직 전부터 꾸준한 운동과 균형 잡힌 식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더불어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자신의 몸 상태를 체크하고 문제가 생기기 전에 미리 예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실행 방법으로는 퇴직 후에는 적당한 강도의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리하지 않으면서도 근력 운동을 병행하여
근육량을 유지하고 혈액순환을 도와야 합니다. 걷기, 수영, 요가 등 몸에 무리가 가지 않는 운동이 적합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스트레스는 신체적 건강뿐 아니라 정신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퇴직 후에 여유로운 시간을 활용해 마음을 다스리는 취미나 명상 등의 활동을 찾아보는 것도 좋습니다. 3. 사회적 고립 예방 관계의 유지와 확장. 퇴직 후에 많은 사람들이 느끼는 가장 큰 심리적 부담 중 하나는 사회적 고립입니다. 직장에서는 사람들과 매일 교류하던 일상이 있었지만 퇴직 후에는 이런 관계가 급격히 줄어들게 되죠. 혼자 지내는 시간이 길어지면 우울감이 찾아오고 삶의 의욕마저 잃기 쉽습니다. 이 때문에 퇴직 후에는 새로운 사회적 관계를 구축하고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씨는 퇴직 후 집에서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점점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는 동네 커뮤니티 센터에서 제공하는 무료 강좌를 듣기 시작했고 그곳에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면서 다시 활력을 찾았습니다. 그와 달리 정 씨는 퇴직 후 사람들과의 교류가 줄어들면서 점점 더 외로움을 느꼈고 결국 우울증에 걸려 병원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퇴직 후에도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확장하는 것이 심리적 안정을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퇴직 후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취미 생활을 통해 새로운 사람들과 교류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동호회나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거나 지역 사회의 다양한 모임에 나가 사람들과 소통하는 것은 심리적 안정에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온라인 커뮤니티나 소셜미디어를 활용해 사람들과 교류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퇴직 후에도 새로운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유지하는 것은 외로움을 예방하고 삶의 활력을 되찾는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결론 퇴직 후에도 행복한 삶을 준비하라. 퇴직 후의 현실은 녹록지 않지만 미리 준비하고 대처한다면 충분히 안정적이고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재정 관리, 건강 관리, 그리고 사회적 관계 유지는 모두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퇴직 전에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대비책을 철저히 마련하고 퇴직 후에도 지속적으로 자신을 관리하며 살아간다면 피눈물 나는 현실을 막고 더 나은 삶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5060대 퇴직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모든 문제에 대해 현실적으로 바라보고 미리 준비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작은 실천이라도 지금 시작한다면 퇴직 후의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맞이할 은퇴, 그 뒤에 숨겨진 현실을 외면하지 말고 미리 준비하여 행복한 노후를 맞이할 수 있길 바랍니다.